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또 가냐 그랬었는데 오후 들어서 정말 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2차 전지 주식들이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네. 쏠림이 너무 심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강세장에서 주도주에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이번이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예. 일반적으로 항상 나타나는 거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가 좀 2차 전지 쪽으로 너무 좀 쏠림이 좀 한 개 섹터로 너무 집중이 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여기에 따른 어떤 약간 과민 반응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쏠림 현상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중심으로 주도주 장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라는 점에 가장 큰 근본 원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빅테크 쏠림이 앞으로도 이제 지속이 될지 또는 좀 쉬었다 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의 최근 3일간 오늘 포함해서 순매수 규모가 거의 한 1조 5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예. 역대급 순매수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좋아서 이제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청산 예. 그리고 MSCI 그 편입 종목 변경 결정 이런 관련된 어떤 일시적인 수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게 수급적인 어떤 쏠림 현상이 해소가 될 수 있을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코스닥 또한 이제 하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천스닥 이야기도 했었는데 예. 오늘 다시 상황이 바뀌었어요. 장중 이제 900선도 무너지기도 했는데 코스닥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은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이 분명히 있기 예. 때문에 어떤 약간 이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장성이 의심을 받는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장기적으로 2차 전지 산업 그다음에 관련된 주식들 이게 시장의 어떤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예. 여전히 아직은 지금 중반부도 지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밝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이게 좀 조정 과정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코스닥 시장을 좀 예를 들면 코스닥이 올해 어제까지 38% 정도 지수가 올랐는데 예. 시가총액은 한 44% 정도 이게 늘어나면서 어제 기준으로 한 455조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좀 늘어났는데요. 한 작년 말 대비 한 140조 원 정도가 늘었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9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거의 한 45조 원 정도가 늘었고요. 예. 에코프로가 2.2조 6천억에서 오늘 장중 기준으로 40조 원까지 예. 두 종목을 합산한 시가총액 확대 금액이 75조 원 정도 이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가총액 증가 부분을 이 두 개 종목이 담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과도한 측면이 분명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 과정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예. 그리고 이제 대표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미국 S&P 500 지수하고 코스피하고 연간 상승률이 거의 이제 20%에 육박을 했는데 예. 미국 S&P 500 지수의 1980년부터 한 40여 년간 상승장에서의 평균 상승률은 17.4%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올해 상승률이 이미 연간 평균 상승장에서의 상승률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물론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예. 어느 정도는 목에 좀 찼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이번 상승 사이클은 상당 부분 상승률이 좀 시연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조정으로 좀 약간 국면 자체가 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를 좀 해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가장 큰 이슈는 FOMC죠. 당연히 25bp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고 이제 성명서나 이후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 6월 FOMC에서 연준 점도표, 올해 점도표를 보게 되면 점도표 중간값이 이제 5.625%를 기록을 했고요. 예. 연준 정책 금리가 이제 밴드로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밴드 상단 기준으로는 5.75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 두 번 올리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시장은
한 번 정도로 이제 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한 60% 정도가 일단 금리 선물 거래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성명서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내놓게 될 예정인데 예. 어떤 확정적인 얘기를 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 또는 한 번 더 올릴 거다 이런 얘기는 해주진 않겠지만 그렇죠. 긴축적인 기조를 배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연준은 그 시장이 예상했던 한 차례 인상을 못 박지 않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시사를 할 거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빠르게 둔화된 건 분명히 맞고 예. 6월 지표까지 둔화폭이 상당히 큰 건 맞긴 하지만 다음 달 한 10일경에 발표될 7월 물가 같은 경우는 6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약간 반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예. 물가의 반등은 전체 헤드라인 물가뿐만이 아니라 코어 물가에서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반기 전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미국 물가 상승률이 올해 상반기까지 빠르게 떨어졌었는데 예. 하반기 미국 물가 상승률은 아마 등락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추가 둔화가 있더라도 둔화폭은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완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FOMC 성명서와 기자회견 또 7월 물가 지수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부동산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어쨌든 이 중국 홍콩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어떻게 구체화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일단 어저께 나온 얘기 중에 좀 의미 있는 얘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택이 투기가 아닌 거주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나라도 이런 그 정책 당국이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고요. 예. 중국도 지금 이 얘기를 명시적으로 2018년도 이후에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는 명시적인 문구인데 예. 요번에 이제 이게 빠졌습니다. 이 빠졌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위축이 되고 여기에 따른 그 소비 부진, 예. 그다음에 어떤 그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부실, 뭐 은행에 대한 뭐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 정부 입장에서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를 조금 살려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요인으로 해서 중국하고 홍콩 시장에 있는 부동산 관련 주식들 또는 금융주, 소비주 이런 것들이 어제 중국 시장 어떤 강세에 예.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정책 구체화 시점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예. 또 근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이번에 발표한 정책으로 중국 정부의 기본 정책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기본적으로는 그 투자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 비중을 줄여가는 과정을 정책적인 기존 목표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 자체를 바꿨느냐 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일시적인 어떤 뭐 그 선택적인 요인이 됐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과의 어떤 대립이라는 어떤 경쟁 구도 이 부분도 바뀐 부분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예. 요번에 나온 정책이 중국 주식 시장에는 좀 도움이 되고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을 조금 상쇄시켜 주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의 어떤 그 취약 요인들 이런 것들이 변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고 있고요. 예. 따라서 주식 시장 측면에서도 이게 단기적인 반등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중국 주식 시장이 다른 나라 주식 시장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이제부터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는 예.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변수 살펴봤습니다. 이제 8월 뭐 주요 이벤트와 또 전략 살펴봐야겠죠. 뭐 어쨌든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이번 주에 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거고요. 다음 주죠. 그러니까 3일 날 미국 시간으로 3일 날 장 마감 후에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 예. 시간으로는 4일 날 이제 새벽이 될 예정이고요. 실적 가이던스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실적 결과 자체보다는 실적 가이던스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늘 새벽에 미국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발표를 하면서 향후 IT 수요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전망을 밝힌 부분도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애플이나 아마존이 향후의 실적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을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8월 한 10일경에 발표될 미국 7월달 소비자 물가가 6월하고는 다르게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좀 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8월 말에 있을 잭슨 홀 회의도
전체적인 어떤 여름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중요한 이정표를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 회의도 이어질 걸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을 예.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 흐름이 올해 상승 흐름이 8월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20%가량 올라서 올해 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출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향후 실적 가이던스 주목해야 되고 또 7월의 소비자 물가 등 다양한 변수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